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여호수아처럼 데나리온의 김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데나리온 김광조입니다. 와. 네, 대표님, 예. 투자에 요즘 관심이 많고, 예. 근데 오늘은 투자보다는 예. 그 돈을 쓰는 습관, 잘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인데 예.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까 예. 합니다. 투자보다 사실은 이게 잘 쓰는 습관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네.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것은 잘 보면 그렇죠. 누구든 쓰기 위해서 버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또 요즘 많은 경제 재테크 관련 정보나 특히 유튜브 보면 다 많이 버는 것, 많이 불리는 것에 대한 정보가 홍수처럼 넘치는데 네.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또 그 방법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죠? 잘 없습니다. 예, 데나리온이니까. 네. 데나리온이니까 네. 이런 정말 귀한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 선고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뽑아왔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인데요.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여기 헛된 것이 도저히 몇 번 나온 거예요? 5번. 5번. 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에 이렇게 읽을 때도 되게 민망한데 예. 이게 왜 헛되다고 하니까? 아니, 솔로몬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솔로몬처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솔로몬처럼 정말 원끝, 아무 부족함 없이 평생을 그냥 그렇게 썼는데, 네. 아니, 다 쓰고 이렇게 끝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하는, 불려야 되는 그 의미가 없어지네. 그러게 이게 참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청년은 예. 아 집사님 나는 이렇게 헛되도 좋으니까 솔로몬처럼 한번 다 가져보고 싶다. 근데 예. 그 마음에 좀 상실감들도 있긴 하고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이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헛되다고 한 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래 헛되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또 조금 현실적으로 적용해 보면 네. 타락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단어 자체가. 네, 네. 결국 우리가 돈과 하나님의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에 돈을 섬기고 돈을 바라보면 이게 네. 물질에 지나치게 물질에 이렇게 경도되다 보면 네. 결국 사람을 상하게 하고 망하게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인 듯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자,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잘 쓰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 투자를 더 잘하게 하고 더 많은 수익, 돈을 불리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 그것이 잘 쓰는 것인다 할 때 네. 이때 네. 이 잘 의미가 뭐 잘이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핵심 키워드 네. 그죠. 자, 이 잘에 대한 의미, 네. 잘 쓰자 할 때 잘,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가 오늘 세 정리해 가지로. 봤는데 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잘은 펑펑 많이는 아니다. 예, 펑펑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솔로몬처럼.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상담을 이렇게 오랜 기간 해보면 많이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펑펑 쓰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와요. 예. 근데 제가 물어봐요. 헛되고 헛되니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 정말로 많이 쓰는 거나 이렇게 펑펑 쓰는 게 잘 예.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너무 이제 소비에 위축되었던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확 쓰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것을 욕구를 너무 누르지 말고 네.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네.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죠. 굉장히 이제 습관이 되는 것을 네. 경계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쓰는 것이 습관이 되었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게 없으니까 네. 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헛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럴 필요도 물론 있지만 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펑펑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네. 이때 잘 쓴다는 의미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잘 쓰는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말 그대로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절대 가난하게 살기 힘들다. 네. 왜냐하면 펑펑 쓰는 습관이 돼 있다가 갑자기 못 쓰게 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맞습니다. 거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더 보태줘 그죠? 또. 조금만 돈이 늘어나도 네. 아주 네. 잘 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가난한 삶을 통해서 내가 돈을 절제하고 소비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 훈련이 습관이 네.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제가 네. 그 지난주 상담을 했는데 지지난주다.
그 부부가 외벌이송에서 280만 원 정도를 벌어요. 예. 근데 올해 연봉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월 오른 금액이 40만 원. 많이 올랐네. 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거의 17%가 오른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이 40만 원 가지고 예. 너무나 할 게 많다고 생각을 예.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분이 왔는데 급여가 100만 원 올랐는데 부부가 합쳐서 한 700 정도를 벌다가 남자가 60, 자매가 40에서 100이 예. 올랐는데 부부 분위기가 너무 작게 올랐고 100만 원으로 쓸 게 없다. 이거 완전히 이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분들은 부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소비 습관 자체가 약간 좀 경계선상에 있었던 분들 같아요. 그렇죠. 40만 원으로 할 게 많다는 사람과 그렇습니다. 100만 원 갖고 뭐 할 게 없다는 사람의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쓰는 구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습관이 투자에도 매우 중요한데 네. 투자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그래서 세 번째로 좀 정리해 봤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를 하거나 소득을 벌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처분 소득을 남기느냐입니다. 예. 그래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수익이 나거나 급여를 많이 벌더라도 결국은 잉여금이 없으면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남아야 투자를 하는데 그럼요. 기본적으로 남긴다는 게 소득에서 내가 쓰고 난 돈, 네. 그것을 남는 돈, 그것을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저축이나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가처분 소득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네. 다 써버리면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없으면 투자할 게 없다, 그죠? 네네. 예, 또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설령 적게 벌더라도 네. 남기는 지출, 남기는 소비를 하면 또 저축이나 투자할 돈이 있으니까 결국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잘 쓰는 습관. 그래서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혹은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이 소득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재테크를 해서 수익률을 10% 올리는 것보다 순저축률을 10만 원 더 저축하게 되면 맞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이 한 달에 200만 원 저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30만 원, 50만 원 투자한다고 할 때 투자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10만 원 더 저축하는 순저축률이 중요하다. 그게 전부 예. 가처분 소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이 그룹사들 강의를 나가 보니까 제가 어떤 그룹이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네. 좀 일본의 문화가 많이 배어 있는 그룹이어서요. 이 정도 하면 아실 수 있겠지만 그 그룹은 다른 그룹, 국내에 있는 다른 그룹에 비해서 평균 연봉이 작아요. 평균 연봉이 작은데 네. 그 직원들은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편안하게 그런 얼굴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통장을 보니까 평균 연봉이 다른 그룹보다도 작은데 그동안에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재산은 상당히 재테크를 알뜰하게 잘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분들이 얼굴이 표정이 편안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네. 이것도 역시도 결국 많이 버느냐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가처분 소득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예. 이제 알겠습니다. 잘 쓰는 거를. 자, 그러면 우리 또 데나리오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고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쓰게 되는지 그죠? 네. 그 세 가지를 오늘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또 정리해봤는데 첫 네. 번째는요. 네. 작은 지출, 이렇게 지출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이 자기 자신의 내면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종의 가치 소비죠. 네. 가치 소비를 많이 해야겠다. 이 크리스찬이 잘해요. 그 저의 기준에서 저도 이제 소비를 좀 줄여야 되겠다.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잘하면 이상하게 내 삶이 만족이 돼요. 예, 기도하고 말씀 자주 보다 보면 사실은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담할 때 이렇게 소비를 많이 하는 분들하고 꼭 이야기할 때 물어봐요. 예. 요즘 이렇게 말씀 생활이 어떠냐, 예배가 회복되냐, 하나님 만나냐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네. 소비가 막 많거나 물건을 막 사서 네. 내 삶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비로 인해서 확인하는 분들은 예.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 많이 해요. 예, 그렇죠. 네. 자, 이 같은 내면의 만족을 높이는 소비하고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비교하는 소비, 거죠. 네. 과시하는 소비, 네. 그죠? 우리나라 좀 심한 것 같아요. 심하죠. 뭐 해외여행 요즘 못 가지만 해외여행 가서 막 관광지 사진 찍어 올리면 우시 나도 갈 거야. 또 어떤 사람이 명품 들고 오면 네. 가방 들고 오면 우시 짝퉁이라도 나는 살 그 거야. 명품 가방은 백화점 앞에서 줄을 서 있길래 그리고 칸막이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거 뭐냐 그러니까
그냥 못 들어가고 칸막이를 열어두면 들어가서 근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렇죠. 부자들은 줄 안 서는데 그 부자가 아니네. 그렇지. 저는 지난만 왔는데 그렇게 예. 한번 줄 서고 싶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한번 동영상으로 함께 나눴지만 섬김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가치 소비, 내면의 소비 이게 섬김 통장이 많고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 있는 결코 것 아니고 자체만으로. 그죠? 자신의 형편껏 형편에서 일부를 섬김 통장으로 만들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내면의 만족도가 커져요. 아, 저번에 섬긴 통장 그거 듣고 그 한 달에 10만 원씩 모아서 2년 정도 모아서 한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섬김 통장을 투자해서 월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누굴 돕겠다는 예.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투자도 잘할 수 있고 믿음이 네. 있으니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은퇴도 재정적인 은퇴도 독립도 일찍 선언할 수 있고 이미 네. 다 이루었다. 네. 또 이 같은 내면의 만족을 높이는 소비의 습관 이것도 우리가 자조 훈련 맞습니다. 등등을 통해서 정말 잘할 수 있으니까 네. 자 크리스찬은 재테크에 타고났어요. 맞습니다. 네, 타고났는데 우리는 타고났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지는 몰라. 자,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보복 소비를 조심하자. 보복 소비를 조피하자.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눌려 있잖아요. 예. 아마도 내년에 해외 여행이 풀리면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도 우리가 몇 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네, 네. 재정지원금이 나오니까 네. 막 다 쓰러 가자. 써버리죠. 위도 코로나 네. 막 쓰자.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마 풀리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보복이라는 것은 내가 3년간 못 갔어. 갈 때 3년치를 다 써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보복 소비를 하다 보면 그게 자칫 습관이 돼버려요. 그죠. 네. 그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황홀했던 네, 경험. 느낌들 있죠. 좋은 호텔, 뭐 좋은 그렇죠. 것들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한 번으로 안 끝나고요. 다음에 가면 다운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죠. 예. 또 그 정도 수준을 가고 싶으니까. 네, 그러다가 좀 나중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솔로몬의 한탄으로 들어갑니다. 헛됩니다. 예, 통장이 빵꾸나고 네. 뭐 헛되고 헛되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또 되는 이제 거죠. 이 들쭉날쭉하는 거. 이런 것들도 들쭉날쭉하는 있죠. 소득. 네, 네. 어떤 케이스들이 있죠? 제 경험과 상담을 해봤을 때는 자영업자 분들이 그럴 위험이 좀 있습니다. 자영업자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죠? 소득이 뭐 이렇게 매출이 없을 때는 예. 한 300만 원 벌고 음. 매출이 많을 때는 500 벌잖아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게 매출이 적을 300일 때도 다 써요. 예. 겨우겨우 다 쓰는데 매출이 많으면 저축해야 되는데 매출이 많으니까 이제 보복 소비가 일어나서 1년에 한 몇 번은 크게 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아내를 월급쟁이 아내가 부러워한다. 아주 부러워하죠. 왜냐하면 네. 비슷하게 쓸 때는 표가 잘 안 나는데 관심을 안 가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하는 아내가 왕창 쓰는 것을 보면서 와 나도 부럽다. 사업하고 싶다. 우리 집 인간은 참 이렇게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네. 참 저 집은 부럽다. 네. 이렇게 한탄한다는데 반대로 월급쟁이 아내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또 그렇죠. 사업하는, 매달 들어오니까요. 그죠? 사업하는 아내라 그래요. 매달 꼬박꼬박 네. 들으니까. 왜냐하면 월급쟁이 아내가 사업하는 아내를 부러워하지만 사실은 쏙빈 감정이 네, 많은 맞습니다. 거죠. 왕창 쓰다 보니까 이 보복 소비를 왕창하다 보니까 1년 연봉을 따질 때 셀러리맨 월급쟁이 가정보다 더 많은데도 오히려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더라. 맞습니다. 월급 소득자도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제가 늘 조심하라는 게 이제 그 큰 기업들 다니거나 예. 아니어도 성과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학교 교사들, 나 공무원도 7월 달에 보너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어쨌든 그 급여에 비해서. 그럼 그때 보복 소비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공돈의 경제학이라고 뭐 붙였는데 공돈 같은 거예요. 딱 쓰려고 준비하고 있어. 네, 요 그래서 있다. PS가 500이나 1000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온 가족 구성원이 이미 그 돈을 생각하고 소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구매 목록, 구매 리스트, 있어요. 버킷 구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이 나오면 내가 사고 싶으니까 예. 남편이 산다 그럴 때 예. 사게 해주는 거죠. 왜? 나도 질러야 되니까. 나도 이제 질러야 되니까. 공돈의 경제학이라서 이 돈을 공돈의 관리 경제학.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매출이 많을 때 급여 소득자는 빠듯하게 살다가 한 번 보너스가 나오면 예. 보복 소비.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잘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죠. 그때 말씀했는데 예. 뭐였습니까? 예, 그게 바로 저수지 통장. 그렇죠. 우리가 네. 한번 다른 통장 관리에서 네, 이야기했죠. 네, 네, 네. 저수지 통장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들어오는 돈은 들쭉날쭉 할지라도 네. 일단
내 가정에서 그것을 저수지 통장을 통해서 월급쟁이로 만들어주는 네. 그죠? 똑같은 소득의 균등화를 만들어주고 그것에 따라서 계획된 맞습니다. 소비 습관을 네.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네. 할 수 있는 것이 저수지 그럼 통장이라고 평균화되는 이야기했죠. 거니까 예. 그렇게 1년간 지나고 나서 소비하는 거죠. 예.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 방법의 세 번째 예.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월급쟁이 가정, 자영업자 가정도 이야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소득을 좀 보면 되겠어요. 1년 소득 그것이 그 셀러리맨 월급쟁이는 또 성과급도 있을 것이고 네. 사업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따지자는 그렇죠. 거죠. 네. 1년 소득에서 우리가 얼마 정도를 저축이나 투자할 거야 이 비율을 딱 정한 다음에 네. 그 정한 것을 매월 단위로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죠. 오. 예, 그것이 아까 저수지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그렇죠. 큰 연간으로 하면 만약에 내가 500이 들어와도 내 소득은 연간 기준이니까 그렇죠. 뭐 평균 한 350이 된다. 예. 그럼 500에 맞춰서 지출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그대로 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할 때 먼저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죠. 이따가 다음에 또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 네. 먼저 저축 투자한 다음에 남는 돈을 네. 계획했던 소비를 계속 꾸준히 그게 습관이 되면 아, 다 쓰고 저축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예산을 좀 세우고. 예산을 그래도 세우고 네. 아까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웠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계획을 월간으로 계획을 다시 점검해 나가면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축 투자를 먼저 하고 소비하는 생활이 네. 되지 않을까. 그 결과로 잘 쓰는 습관이 형성되고 그 결과로 투자 그죠? 네. 가처분 소득이 안정되니까 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그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잘이 뭐냐를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럼 또 잘 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방법이 있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새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해에 맞게끔 새 출발에 맞게끔 요 잘 쓰는 훈련들을 통해서 연말에는 돈을 많이 남기는 우리 데나리온 식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솔로몬에 이렇게 한탄하지 말고 헛되입니다. 예.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로 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